여러분에게도 멈춰 있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그때 그곳이 있나요?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에 나눈 말이라곤 밥은, 약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내가 닫아둔 줄도 몰랐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식어버린 줄 알았던 한 부부가 45년 만에 다시 손을 잡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거실에 나가 있고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웠어요. 밥상에 마주 앉아도 시선은 각자 텔레비전으로 향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싸운 적도 없었어요. 누가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진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방도 따로 썼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핑계로 나는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옮겼습니다. 배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먼저 등을 돌리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혼자 누운 밤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보이기는 할까. 가까워지는 건 사건인데 멀어지는 건 그냥 습관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뼘씩 소리도 없이.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는데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뚜껑을 여니 묵은 먼지가 한 줌 일어나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빛바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그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무릎 위로 떨어지더군요. 성산일 출봉이었어요. 1980년대 어느 봄 정상에 나란히 선 신혼부부. 바람에 머리가 다 흐트러진 채 어색하게 그렇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손끝으로 빛바랜 얼굴을 가만히 쓸어봤어요. 이 여자가 나였나?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나였나? 낯설어서 조금 슬펐어요. 나는 그 사진을 거실 탁자 위에 슬며시 올려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사실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흔적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 탁자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때 우리 참 많이 웃었네.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거실 공기가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누르며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 저기 성산일 출봉. 말을 뱉어놓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비웃으면 어쩌나. 그런데 남편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나직하게 그래 하더군요. 며칠 뒤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45년 만에요. 제주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봄의 바람이 똑같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옷깃을 스치자 둘 다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남편은 말없이 모자를 고쳤었어요. 렌터카로 걸어가는 길 캐리어 바퀴 소리만 바닥을 길게 긁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소리가 어쩐지 싫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란 유채밭이 지나가고 멀리 검은 오름들이 부드럽게 누워 있었어요. 나는 곁눈으로 운전하는 남편의 옆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그 얼굴이 그날따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산일 출봉 입구에 섰을 때 우리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여기서 당신이 크게 넘어졌잖아. 무릎 다 깨지고. 남편은 내가 아파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난 당신이 나 잡아주던 것만 생각나는데
그때 당신 손이 참 따뜻했어. 같은 계단, 같은 바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 상처를 기억하고 나는 이 사람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 정상에 닿았을 때 해가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기운이 바다를 물들이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렸어요. 45년 전 사진 속 그 바람처럼요. 나는 먼저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 나이에 그건 너무 서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손을 옷자락에 묻고 망설이는데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슬그머니 내 손 옆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잡지 않았던 손.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손가락을 먼저 살며시 감쌌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45년 중에 제일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남편은 한참 바다를 보다가 조용히 그러더군요. 그래도 같이 왔네, 결국. 나는 대답 대신 그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여전히 대화보다 정막이 깁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문을 끝까지 닫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부엌에 서 있으면 남편이 다가와 묻습니다. 커피 탈까요? 좋아요. 같이 타요. 나란히 서서 커피를 타는 우리 뒷모습 위로 거실 액자에 걸린 사진 2장이 겹쳐 보였어요. 바람에 머리에 틀어진 신혼부부와 며칠 전 같은 자리에서 손을 맞잡은 두 노인. 관계는 한 번에 달라지지 않더군요. 거창한 약속도 대단한 화해도 없었어요. 그저 같이라는 그 작은 말 하나에서 우리의 두 번째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멈춰 있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그때 그곳이 있나요? 오늘도 제주 순잔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담담한 동행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